네, 안녕하세요. 복덩이들 복덕방 언니입니다. 추운 겨울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눈치채신 분들은 또 아실지 모르겠지만 메이크업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메이크업을 지우기 전에 촬영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무슨 내용을 얘기해야 될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요즘 가장 많이 매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팀장님 금매 주세요 라는 요청을 제가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요즘 팔리는 금매 매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 금매에 대해서 한번 매물을 같이 살펴보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매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로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 하나로 단정 짓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다양한 매도자의 상황과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금매라는 물건이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크게 금매는 두 가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매도자가 매각의 정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좋은 물건이 나올 거라는 시그널이 시장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2급지에서 1급지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세보다 좀 낮아도 매각하시려는 의지를 가진 매도자분들의 어떤 물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금매의 이유, 바로 금리 부담으로 인해서 나오는 금매입니다. 한창 꼬마 빌딩 불장일 때 뭐 한 2, 3년 전이라고 봐야겠죠? 그때 변동금리로 금리 1, 2%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지금 금리를 갱신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4, 5%, 5, 6%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이 대출금에 대한 금리 부담이 목 끝까지 차오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매도자분들도 꽤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크게 그 두 가지 형태로 매각이 된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서 한번 디테일한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거래된 물건 중에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알파카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2022년 그쯤부터 매도자랑 계속해서 관리를 해왔던 물건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처음 만난 2년 전부터 이 도곡동에도 물건을 소유하고 계셨고 역삼동에도 건물을 하나 소유를 하고 계셨어요. 어느 정도 이 빌딩을 사고팔고의 경험이 있으셨던 분이었고 이 물건은 직접 이제 매입을 하셔서 신축을 하셨던 물건입니다. 이 물건을 매입을 하셔가지고 86평형 건물의 2종이고 연면적 215평 나오는 걸로 용적률 꽉 채워서 신축을 잘 진행을 하셨고 올해 이제 7월에 준공이 된 물건이었어요. 근데 이 매도자 분께서는 언제나 늘 말씀하시는 게 나는 가지고 있는 물건 싹 다 팔고 도산대로 물건을 살 거야 라는 계획을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시세보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을 하시게 되는데 이 물건의 위치도 양재역과 뱅뱅사거리 요 역세권에 위치한 물건이고 양재역 기준으로 해서 오피스 상권이라든지 주거 상권이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준공이 된 채로 임대가 맞춰진 건 아니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피스 수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준공이 되기 전부터 패스트5 같은 그런 공유 오피스에서 계속해서 임차를 하고 싶다라는 의향을 내비칠 만큼 괜찮은 물건이었었고 그래서 오피스 임차만 잘 맞추면 꾸준하게 좀 유지해서 가져가기 좋은 매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 시장이 여러 가지로 계속 좀 혼란스럽게 급격하게 바뀌는 이 상황을 매도자가 정확하게 사실 인지를 하신 게 저는 되게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잘 팔아야 내가 1급지 도산대로로 넘어갈 수 있는 타임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 매도인께서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셨고 그래서 내려온 금매 가격이 85억 원, 강남 도곡동의 평당가가 1억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내려오면서 이 물건 정말 핫했습니다. 많은 매수자분들이 내려온 그날 현장에 가셔서 답사를 거의 4, 5분이 직접 하셨던 기억이 나고 지금 생각해보면 한 214평 그리고 지하 1층에서 5층에 이런 건물을 짓겠다라고 하면 높아진 신축비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25억 정도는 건축비를 고려를 해야 하는데 그런 신축비를 다 드리고서도 완벽하게 준공이 된 물건이라는 점에서 매수자 입장에서 좋은 가격에 완전히 새 물건을 줍줍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도자가 빠르게 좀 정리하고 싶은 강한 니즈와 매수자의 어떤 니즈가 정확하게 들어맞아서 가격이 내려온 지 거의 2, 3일 안 돼서 바로 계약이 됐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115억부터 시작할 정도였고 탁상 감정가가 무려 100억까지
전까지도 충분히 나왔던 물건입니다. 지금 탁상 감정가 기준으로 거의 15% 이상 빠진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정가보다 10% 이상 빠졌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안전마진이 확보된 물건이라고 고려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매수자가 좀 더 용기 내서 결정하실 수 있었던 그런 물건이라서 바로 거래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도자가 확실한 어떤 매각 계획을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지금 같은 시기에 손님이 붙으면 계속해서 가격이 좀 조정되고 좀 더 매수자가 원하는 그 조건으로 충분히 고려를 해주는 그런 형태의 딜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자분들은 좋은 물건을 아주 많이 검토를 해야 되는 시기라는 생각이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이 물건도 와, 이 가격에 팔렸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던 물건 중에 하나인데요. 강남 대로변에서 우성아파트 사거리 지나서 요 이면에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이쪽 라인들이 다 일반 상업지예요. 일반 상업지의 가치를 두말하면 잔소리죠. 근데 이 테헤란로라든지 이런 쪽에 4m 도로를 끼고 있는 일반 상업지는 사실상 600%까지밖에 올리지를 못해서 800%까지 올릴 수 있는 일반 상업지는 저희가 희소하다 말하거든요.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6m 도로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800% 이상까지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대지였습니다. 그래서 80평짜리 일반 상업지 물건이고 이게 160억 원에 팔렸거든요. 평당 2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매각이 됐고, 탁상 감정가가 165억까지도 나왔던 물건인데 탁상 감정가보다 일부 저렴하게 금매로 정리가 된 물건입니다. 매도자분이 서울 정말 요지에 굉장히 좋은 일반 상업지 땅을 굉장히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시행 회사였어요. 매도 시행 대표님께서도 여러 가지 물건을 계속 보유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좀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사실 이 서초동 물건은 워낙 강남대로 이면에 800% 이상까지 올릴 수 있는 귀한 대지이기 때문에 사실 매각을 안 하겠다고 최초에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강북에 있는 일반 상업지들 좀 우리 참 팔아보자 이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이 너무 혼란스럽고 안 좋아지면서 강북 매물들도 이 매각이 진행되는 게 좀 지지부진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또 결단을 하시게 되죠. 매도자분이 강남 물건 팔겠습니다 하셨고,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끼고 계속 그거를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빠르게 정리를 원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160억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매각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금리 상승 그리고 신축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된 이런 부분 때문에 매도자가 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물건 또한 제가 생각하는 금매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매각 사례는 바로 언주역 인근에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한 북도로 요 물건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100억에 거래가 됐어요, 여러분. 이 물건을 작년 5월에 103억, 평당 1억 4천에 매입을 하게 돼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깔끔하게 잘 지어진 물건이었어요. 대지 73평 정도의 연면적 220평, 제 2종 일반 주거로 제가 여기 직접 답사도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103억에 진행될 때 많은 매수자분들이 수익형 물건으로 많이 검토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꽤 잘 나가는 엔터테인먼트가 통 임대를 하고 있었고, 이게 지금 매입을 한 뒤에 1년 한 4개월이 지나서 3% 하락한 100억에 다시 재거래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103억에 거래됐다고 이게 103억에 거래된 게 아니잖아요. 부대 비용이라든지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기 비용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거의 원가가 108억에서 109억은 됐을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매도자께서 최근에 이거를 100억에 그냥 정리를 해버리십니다. 자산가분들이 굉장히 뭐 다 똑똑하고 스마트한 분들이시잖아요. 이 물건을 결정했을 때 금리가 올라간다거나 하는 그런 플랜을 아예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변수가 생깁니다. 매입 이후에 통으로 들어있었던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연체가 조금 있으니까 내가 명도를 다 해서 넘기겠다라고 해서 115억부터 사실 시작을 했었고요. 그런데 연체가 이제 너무 심해지고 명도가 좀 자연스럽게 되지 않다 보니까 그게 명도 소송까지 가게 됐고, 그런 과정 안에서 매도인이 굉장히 지치셨고 임차료가 안 나오는 과정에서 소송까지 같이 진행을 하시면서 거의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신 거죠. 그래서 금리 이슈 플러스 좀 예상하지 못했던 통임대의 임차인이
괜히 갑자기 임대료를 못 내는 그런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결국은 매도인께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시장에 던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물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안타까운 매각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통임대 넣고 싶다, 통임대가 최고야, 통임대가 제일 편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통임대가 유일한 단점은 이렇게 갑자기 임차인이 나갔을 때 굉장히 그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들 재무제표까지 보시는 임대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탄탄한 임차인인지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고려하시는 것도 요즘 임대를 맞추는 임대인들의 꿀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그리고 탁상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이런 매물들을 중개사들이 급매물입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면서 매수자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그런 매물에 있어서는 경쟁이 많이 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보시고 좋은 물건을 좋은 기회에 가져가실 수 있는 용기와 안목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급매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최근에도 성수동, 논현동, 청담동 이런 곳에 최고가가 갱신되는 그런 사례들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신의 메인 목적을 잘 고려하셔서 좋은 물건 선택하시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